그 다음에 이제 법률 요건으로 가면 법률 행위가 나오고 법률 행위에서 첫 번째로 물어볼 만한 게 법률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간혹 물어봅니다. 그 법률의 종류와 관해서는 첫째가 법률행위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의사표시라 그랬죠. 자, 이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표시가 딱 하나 들어있는 단독행위하고요. 2개 이상 들어있는 계약을 구별해야 되는데 계약은 나중에 계약법 가면 나오죠.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꼴랑 하나 들어있는 일방적인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행위. 이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요. 자, 없는 단독행위 외워야 됩니다. 특히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동산 소유권 포기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나머지 취소, 철회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계약을 고르라는 거고요. 답으로 나오면 이런 겁니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다 단독행위라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예요. 따라서 함부로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관 가서 보겠지만 단독행위는 함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채무면제입니다.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꿔준 돈 100만 원을 안 받겠다. 채무를 면제시켜 주겠다. 단독행위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붙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거 계약이다. 일단 의사표시 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가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처분행위 중에서 특히 이 물권행위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각과세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의무가 생겨요.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렇게 계약 등을 통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채권행위는 장래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매도인에게는 그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도 돼요. 그 말은 타인권리 매매계약도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처분행위는 권리를 전국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물권행위는 말 그대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고요. 준물권행위는 채권을 팔거나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거나 특허권 따위를 넘겨주는 등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준물권행위에 채권양도 채무 면제가 있죠. 반면에 채무 인수는 채권행위입니다.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물권 또는 준물권 행위는 권리를 전국적으로 처분하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거. 자, 요 정도를 법률의 종류에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법률의 종류 2가지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시고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을 구별하시고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한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 보면서 보시면 돼요. 자, 대놓고 물어보죠.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것을 골라라. 어떤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니죠? 외웠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동산 소유권 포기 기억하자 그랬죠?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답 5번이죠. 공유지분의 포기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한다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고요.
무권들이 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때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요. 상계는 서로 퉁치는 거예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고요.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나중에 취득시효 가서 합니다.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하게 되면 을은 이전 등기 청권이 생깁니다. 그게 취득시효 이익입니다. 이걸 가볍게 포기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4는 상대방이 있는 건데 1, 2, 3, 4가 상대방이 있는지는 헷갈리지만 5번이 상대방이 없는 거라는 건 알죠. 그러니까 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것.